오늘은 이렇게 5개의 명령어를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 그리기, 그 다음에 폴리선 수정하기.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다중선 유형입니다. 만들기. 얘는 다중선 그리기. 얘는 다중선 편집하기. 아니, 수정하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리선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 폴리선이라고 해요. 다중선이죠.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MULTI. 맞죠? 멀티라인. 멀티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폴리선의 경우 제가 아주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위로 올라가면 드로잉 명령어들 중에 바로 여기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죠? 폴리선은 모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 폴리선하고 이 다중선은 나중에 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때 나왔던 렉탱글하고 폴리곤이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원래 이 폴리선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만들어진 명령어가 렉탱이고 폴리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폴리선부터 보도록 하죠. 폴리선의 특징 2가지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하나로 이어진 선. 두 번째가 선의 폭. 굵기라고 안 해줘? 폭을 지닌. 네, 폭을 지닌 선. 요게 P라인입니다. 자, P라인 단축키는 PL이에요. 단축키는 PL. 수정하기는 PE. 이렇게 됩니다. 자, 폴리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얘도 라인이기 때문에 스타트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물어봅니다. 자, 넥스트 포인트 쓰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절대좌표 혹은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그런데 클릭하면 하나로 전부 다 이어진 선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P라인 스타트 포인트를 누르면 넥스트 포인트 나오죠?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골뱅이 0, 마이너스 100,0, 그 다음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폴리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폴리라인.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쭉 나오죠. 이 중에 위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클릭하시면 스타팅 위드, 즉 선의 시작하는 부분의 굵기,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엔터. 그러면 엔딩 위드, 선의 끝나는 부분의 굵기, 10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굵은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굵은 선도 그릴 수 있지만 보세요. P라인 시작점을 눌렀습니다. 위드, 자, 시작 폭 0, 0. 그럼 이렇게 가는 선이 그려지겠죠? 이때 다시 위드, 시작하는 부분은 10, 끝나는 부분은 0.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살표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끝나는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다음 선도 선의 폭이 0mm로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위드 0, 10. 자, 이번엔 화살표가 거꾸로 그려졌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끝나는 부분의 선의 굵기가 10이니까 선 굵기가 10mm짜리로 그려집니다. 다시 위드 0, 0. 다시 볼까요? 폴리라인 위드 0, 10. 아이고. 위드 0, 10. 위드 0, 0. 위드 10, 0. 자, 화살표의 모양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라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아크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 하프 위드 있어요. 이 하프 위드는 위드의 절반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하프 위드는 안 쓰셔도 돼요. 아크가 있네요. 아크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크를 이용해서 혹은 우리가 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더 손에 익은 게 바로 이 서클이죠. 자,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다만 왼쪽에 있는 건 폴리라인으로 그린 거고 오른쪽으로 그린 건 라인하고 서클로 그렸죠. 그러면 얘를 폴리라인으로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것도 배웠어요. 조인이요. 네, 조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P라인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조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P라인을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P라인보다는 조인을 더 많이 쓰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그린 걸 라인과 서클로 만드는 명령어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이미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분해하기.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분해하기. 분해하기 명령어로 그러니까 폴리라인을 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도 썼었냐면 어레이 할 때 여기 오소시에이티브 체크해 놓으면 얘가 전부 다 연관돼 있어서 수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도 분해 명령을 써야 얘네들이 분해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리라인 이후에 나올 멀티라인, 해칭선들 혹은 치수선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분해할 때 쓰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입니다.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그럼 객체 선택이 떠요. 객체 선택합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라인과 서클로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해 보시죠. 다시 볼까요? 그럼 얘네들을 P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조인이 있다 그랬죠. 그죠? 조인으로 쓰는데,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P-에디트입니다. P-에디트요. 폴리선 수정하기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폴리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 라인입니다. 자, P-에디트 그러면 눌러주면 이와 같이 폴리선 에디트가 뜹니다. 정말 몇 개 안 떠요. 여기 우리가 쓰는 게 오픈, 조인, 위드, 그 다음에 피트, 스플라인, 디커브 요 정도 씁니다. 나머지 안 써요. 보시면 오픈이라고 돼 있죠. 뭐냐면 얘가 닫혀있는 도형입니다. 얘를 누르면 도형이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메뉴가 바뀌어요. 클로즈로. 다시 누르면 도형이 닫혀요. 메뉴가 오픈으로 뜹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P-에디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P라인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P라인으로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P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 폴리선이 두 개인가요? 네. P-에디트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때 조인. 네.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원래 이명영어예요. 원래 이명영어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것만 썼습니다. 폴리라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는 이제 3D를 안 할 건데 3D에 보면은 폴리라인으로 바꿔서 3D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P라인으로 그려서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라인 서클로 그리고 그 다음에 P-에디트에 조인만 쓴 겁니다. 명령어가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바로 이 명령어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얘는 라인하고 서클이잖아요. 자, P-에디트. P-에디트는 폴리라인 에디트인데 지금 선택하는 건 라인입니다. 눌러보면은요,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다시 말하면 폴리선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yes 눌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요선이 폴리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폴리라인, 그러니까 P-에디트 명령어가 고스란히 뜹니다. 조인으로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P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요거만 쓴 거예요. 다시 볼까요? P-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그리고 엔터, 클로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이렇게 생긴 선을 그렸습니다. 이건 폴리라인이에요. 자, P-에디트. 그러면 위드가 있네요. 선의 굵기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군요. 이걸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자, 렉탱글은 폴리라인이잖아요. P-에디트 위드 1mm. 자, 어떤가요? 선이 굵어진 거 맞나요? 네, P-에디트 선택하고 위드 0. 원래는 이만한 두께였지만, 자, 그리고 P-에디트 선택하고 위드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요럴 때 써요. 위드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pEdit with 0. 그 다음 얘를 카피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pEdit 선택하고 보면 피트 곡선하고 스플라인 곡선이 있어요. 피트 곡선, 스플라인 곡선.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스플라인 할 때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피트 커브고 하나는 CV 커브고, 얘가 피트 커브고 얘가 CV 커브입니다. 이게 CV 커브예요. 여기서는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해 보는 방법은 위에 걸 그대로 원본을 복사해 놓으면 알겠죠. 원본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그리는 것, 요건 피트 커브. 그 다음에 접선의 방향으로 커브를 그리는 것, 요거는 스플라인 혹은 CV 커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P라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조인도 많이 쓰지만 이 pEdit에 있는 조인도 많이 사용합니다. pEdit의 조인도 많이 쓰고 P라인으로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난 조인만 써야지가 아니고 두루두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조인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멀티라인이요. 멀티라인은 다중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게 멀티라인이에요. 선을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릴 때 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죠. 자, 보이시나요? 건축 평면도죠. 여기를 이렇게 쭉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선이 어떤가요? 여러 개의 선들이 그려 있죠. 이게 벽체예요. 보시면 이쪽이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고 돼 있어요. 안방이고 우리가 이제 주로 생활하는 벽면이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벽체의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벽 두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벽 두께가 똑같아요. 벽 두께를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쪽은 상관이 없어요. 이쪽은 실내에서 실내니까 벽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쪽은 어떨까요? 실외죠. 네. 잘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이쪽은 실외죠. 이쪽은 실내고.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기라고 합니다. 외기. 외부의 기온. 외부의 기온이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한겨울에 영하 12도, 13도 내려가는데 외부의 기온이 그대로 방으로 전달이 된다? 그럼 우리가 생활을 못 하는 거죠. 반대로 여름에 영상 30도까지 올라갔는데 30도? 아니죠. 더 올라가죠. 저기 어느 지방 같은 경우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기온이 그대로 방으로 전달이 된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써요? 단열재를 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공간 있죠. 얘가 단열재예요. 단열재입니다. 그래서 단열, 뜨거운 열이든 차가운 열이든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은, 그러니까 방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단열재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외부로 노출이 돼 있으면 어떨까요? 보기 흉하겠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막아주는 치장벽.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이 들어가고 안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3개의 선이 들어갑니다. 이 선들을
동시에 그려야 돼요. 아니요. 하나씩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자고요. 여기만 보면 1800에 2400이네요. 자, X라인 옵셋 1800 옵셋 2400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벽 두께를 맞출 거예요. 벽의 두께는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보세요. 100mm 단열재 120mm 다시 100mm. 자, 요렇게가 단면선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필렛.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제 벽 내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 과제물입니다. 보시면 하나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벽돌의 크기라는 게 나와요. 요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표준 벽돌이라고 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표준 벽돌, 그 다음 재래형, 뭐 이렇게 허용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표준 벽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벽돌 여기면에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쌓기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기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쓰는 면, 결국은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길이면. 그 다음에 이쪽은 벽돌이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마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마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쌓기면, 길이면, 마구리. 근데 이 마구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벽돌을 쌓는 방법에 따라서 길이면이 나오기도 하고 마구리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장면이라고 하고, 표준 벽돌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190에 90에 57. 190에 90에 5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면 여기가 190, 그 다음에 이렇게가 90, 이렇게 높이가 57. 근데 57 대신에 60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190에 90에 57 또는 3mm 그냥 퉁쳐가지고 190에 90에 6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몰탈이라고 하는 시멘트 있죠. 시멘트, 몰탈 또는 모르타르 또는 몰타르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식 발음은 몰탈이에요. 근데 일본식 발음은 몰탈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식으로 섞여서 몰타르 이렇게 불러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을 섞어서 만든 것. 쉽게 얘기해서 시멘트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멘트 풀, 몰탈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몰탈의 두께가 10mm입니다. 우리는 이 몰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줄눈이라고 하죠. 요즘 다 줄눈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매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줄눈이라고 부릅니다. 줄눈의 두께가 10mm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표준 벽돌의 크기가 10mm를 포함해서 200에 100에 7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200에 100에 70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몰타를 포함했구나. 줄눈을 포함한 수치구나. 어떤 사람은 190에 90에 57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표준 벽돌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벽돌 쌓기. 벽돌을 종종 잘라서 써요. 잘라서 씁니다. 자, 보시면 이게 7호 토막입니다. 7호 토막이라고 하는데 7호 토막이 뭐냐면 75%만 쓴다고 해서 7호 토막이에요. 75%. 보시면 4분의 3만 쓰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반토막 있죠. 반토막은 절반, 50% 쓰는 거. 그 다음에 2호 토막이라고 있습니다. 25%. 즉, 4분의 1만 쓰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반절하고 반토막이에요. 자, 반절은 어떻게 됐나요? 마구리면이 절반이 뚝 잘린 거죠. 이게 반절이고, 반반절은 길이면, 마구리면 다 2분의 1 해서 쓰는 것을 반반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장은 그대로 다 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길이면이 보이니까 이건 길이 쌓기. 이렇게 보면 마구리 쌓기. 어느 면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쌓는 방식이 영국식 쌓기. 여기 이제 영국식 쌓기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화란식 쌓기의 사진이고요. 불식 쌓기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 미식 쌓기가 이렇게 있고요. 자, 다시 볼까요? 영식 쌓기. 영식이라고 하는 건 영국식 쌓기란 뜻입니다. 영국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벽돌 쌓는 방법 중에 가장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마구리켜의 벽이나 모서리 부분은 반절, 이오도막을 이용해서 끝선을 맞춥니다. 바로 여기. 반절과 이오도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끝선을 맞출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오도막, 여기 반절. 그 다음에 화란식 쌓기. 화란이 어딘지 아세요? 화란. 네덜란드요. 네덜란드가 화란입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식 쌓기고요. 그 다음에 불식. 프랑스식. 이건 프랑스식이고요. 그 다음 미식은 미국식입니다. 노래 중에, 옛날 노래 중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라는 노래. 나성이 LA예요. 나성이 LA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 이름을 한자식으로 많이 바꿔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식, 불식, 불란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란식. 왜 네덜란드가 화란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화란에서 온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 옛날 역사책에 보면. 그죠?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선시대 때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아마 태풍 맞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왔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사람이. 근데 화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때. 화란식 쌓기라고 합니다. 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벽돌을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고, 단면을 보면 벽돌의 단면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면의 폭이 얘는 90mm예요. 그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0.5B 쌓기라고 합니다. 얘는 벽돌 한 장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얘는 1.0B 쌓기라고 합니다. 얘는 1.5B 쌓기라고 합니다. 얘는 120mm가 뭐냐면 단열재예요. 단열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1.0B 공간벽 쌓기. 얘는 자 1.5B 공간벽 쌓기. 얘는 2.0B 공간벽 쌓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먼저 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벽은 얘하고 얘 두 개입니다. 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벽의 두께가 190mm짜리라는 뜻입니다. 벽 두께가 190mm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가 190mm죠. 그리고 단열재 들어가고 치장벽 들어가고 이렇게 두 종류를 씁니다. 여기에 자 1.5B 공간벽, 그 다음에 190.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과제물이냐면 뭐라?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자, 50번 게시물이요. 요거 이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문제예요. 요게 그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중심선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벽면들을 그리는 거죠. 다른 데 안 하고 그냥 여기만 그릴 거예요. 여기만. 아니? 네, 여기 1800에 여기 2400이죠? 그러니까 선이, 중심선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만 그냥 그릴 거예요.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1800, 옵셋 2400. 자, 이동하기. 그러면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은 실외니까 여기는 1.5B 공간벽을 그려야 되고, 여기는 실내니까 1B 쌓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100mm 안쪽으로 100mm, 이렇게 100mm를 전부 다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단면으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체를 완성시켜 주세요.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단열재를 넣는 겁니다. 옵셋 120mm. 그 다음에 마감벽 100mm. 이렇게요. 그럼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벽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가 외벽이죠. 전체 벽 두께가 얼마일까요? 전체 벽 두께요.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420입니다. 200, 120, 100, 420이죠? 옵셋 420 나누기 2. 레치프로포틱스 필렛 자, 옵셋 200mm. 자, 필렛 어떤가요? 옵셋 100mm, 옵셋 120mm, 필렛 자, 어떤가요? 얘하고 비교하면 옆에다 갖다 놓을까요? 중심선의 위치가 다르죠. 예전엔 오른쪽이 맞았어요. 중심선은 벽체의 중심에 둬야 돼요. 근데 법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하중, 그러니까 힘이요. 하중이란 말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하중이라고 해요. 하중을 받치는 벽에 중심선을 둔다라고 바뀌었어요. 자, 이 안쪽에 여기 200mm짜리 이 벽 있잖아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벽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세우고 단열재 붙이고 치장벽 쌓고. 이해되시나요? 그럼 누가 힘을 받아요? 바로 저기 안쪽에 있는 200mm 벽이 하중을 받치는 벽이 됩니다. 건물을 전체 떠받드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처럼 두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무 나가면 이 둘 다 써요. 근데 요즘 왼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조금 더 쓰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보다 왼쪽이 장점이 하나 있죠. 뭘까 같아요? 자, 건물의 평수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평수를 매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건물의 평수는 설계 도면에서 저 중심선을 가지고 평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오른쪽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심선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왼쪽은요? 조금 더 벽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게 평수가 조금 더 넓게 빠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장점이 크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 바뀌었어요. 그 하중벽, 그러니까 하중을 받치는 벽에 중심선을 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일일이 그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멀티라인입니다. 먼저 멀티라인의 유형을 만들고 다중선을 그리고 수정하고. 근데 얘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명령어가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쓰세요. 내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작업하겠다. 안 돼요.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벽 두께가 100mm였죠. 120mm였죠. 그 다음 100mm, 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300처럼 돼 있네요.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중심선이고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고 철근 콘크리트고 얘가 단열재고 얘가 치장벽이고 얘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320, 220, 100, 0, 마이너스 100. 이해되시나요? 합산한 거죠. 0을 기준으로 해서 100mm, 120mm, 100mm 이렇게 간 거죠. 합산한 겁니다. 100mm 얘를 합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120 다시 합산하니까 320. 다시 말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부 쪽은 320mm, 실내 쪽은 100mm. 맞나요? 네.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얘처럼 넣으셔야 됩니다. 위에처럼 넣으면 안 돼요. 자, 보시죠. 멀티라인 스타일. 자, 요게 이제 멀티라인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기본 스탠다드는 하나 있습니다. 기본 스탠다드는 하나 있고 이렇게 스탠다드의 프리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뉴를 통해서 새로 만들고 모디파이로 수정하고 리네임으로 이름 바꾸기 하고 딜리트로 삭제하고 자, 세이브로 저장하고 로드로 불러오고 내가 만든 것을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셋커런트는 현재 작업하는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뉴 버튼, 뉴를 눌러보시죠. 그러면 스타트 위드 해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복제해서 만듭니다. 자, 제가 W420을 하겠습니다. 420mm짜리 벽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컨티뉴. 화면을 이렇게 셋으로 쪼갭니다. 위에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건 주석이에요. 주석입니다. 외벽 420mm 단열재 포함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 왼쪽에 있는 건 무시하세요. 왼쪽은 무시. 오른쪽 것만 씁니다. 엘레먼트 요소죠. 요거만 씁니다.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하면 여기 옵셋, 칼라, 라인 타입 다 나오는데 칼라와 라인 타입 안 건드려도 돼요. 왜요? 레이어를 쓸 겁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아까 그린 대로 플러스 100, 얘는 마이너스 100, 다시 모자르니까 추가, 플러스 220, 다시 추가, 플러스 320. 그러면 총 420mm짜리 벽이 만들어집니다. 칼라 바이레이어고 라인 타입 바이레이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눌러보시면 이렇게 디스크립션, 주석이 이렇게 딱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아니,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셋커런트. 셋커런트를 누르면 이제 얘가 그려지는 거죠. 셋커런트 하면 일단 딜리트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됩니다. 작업해야 되니까 삭제가 안 돼요. 자, 오케이. 자, 멀티라인 명령어 실행하면 자, 이렇게 뜨는데 아주 잘 보셔야 돼요.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justification 혹은 나중에 나올 justify 혹은 justify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정렬이란 뜻이에요. 자리 맞춤이란 뜻입니다. 자리 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의 제일 위쪽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제로. 그럼 여기가 탑, 여기가 바툼 이렇게 됩니다. 선이 0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이렇게 쭉 커졌죠? 네, 제일 큰 값 여기가 탑, 제로, 바툼 이렇게 됩니다. 이 선에 커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 축척이죠. 선의 축척이 20배 커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0에 20배를 키우면 얼마나 돼요? 엄청 커지는 거죠? 반드시 이 값을 바꾸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스케일이에요. 스타일은 W420 맞아요. 우리가 위에서 바꿨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눌러서 1로 바꾸셔야 돼요. 간혹 0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축척 0은 안 그려집니다. 1로 쓰셔야 돼요. 1엔터. 자, 그리고 이제 화면만 보시면 돼요. 자, 클릭합니다. 선이 쭉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맨 윗선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면 선이 거꾸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돼요.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자리 맞춤, 탑, 제로, 바툼이 있습니다. 이번엔 바툼이요. 맨 아래쪽이죠. 이렇게 맨 아래쪽. 다시 봅니다. 제로.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도 제로. 자, 한번 요 세 개 해보시죠. 자, 멀티라인 스타일. 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다시 잠시만.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름 바꾸기도 안 되고요. 모디파이도 안 돼요. 제가 불안정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렇게 그려도 이건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 수정한다든지 혹은 W420이라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바꿔요. 여기가 싹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돼요. 이거 지우고 모디파이 하고 다시 그려야 돼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름 바꾸기 하려고 해도 화면에 있던 거 다 지우고 이름 바꾸기 하고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딱 쓸 만큼만 쓰시면 돼요. 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뉴. 자,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엔 W200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탠다드를 기본으로 해서 W200. 간단하죠? 이번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얘는 내벽 200mm. 그리고 OK. 자, 이렇게요. 마이너스 100인데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요거만 있으면 돼요. 두 개. 자, 기본값은 W420을 셋커런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중간에 값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해 두시고 OK. 그러면 이제 이 과제물을 제가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가만히 보시고 따라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거니까 가만히 보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먼저 레이어를 항상 맞추셔야 돼요.
레이어 다 있어야 됩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옵셋 4200 다시 1800 다시 1600 다시 1900 다시 4500.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다시 2400 다시 3000. 네, 전체 크기가 이만하네요. 트림으로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야죠. 옵셋 1300. 선이 이렇게 가요. 필렛. 그 다음 여기서부터 3300. 옵셋 3300. 자, 하기 전에 여기를 좀 정리해 놔야 되겠네요. 선이 이렇게 가니까 필렛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긴 4500이고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감하겠네요. 선 연장하기. 트림으로 이 위에 싹 자르고요. 옵셋 3300 4000 3600.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선 이렇게 갔네요. 자, 요 선은 뭐냐면 요 선은 지붕 마룻대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룻대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꼭대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체리마루라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그 왜 뒤에 마루라는 말이 붙었는지 아시나요? 그 마루가 꼭대기란 뜻이에요. 꼭대기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남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루치라고 부르고요. 제일 잘하는 여자를 아라치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마루라는 말이 꼭대기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붕의 제일 꼭대기 부분 있죠. 여기를 마루라고 부릅니다. 지붕 마루. 그러니까 이걸 지붕 마루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무시하셔도 좋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00이고 그 다음 2100 옵셋 2100. 선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필렛. 자, 그 다음에 여기 욕실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현관인데 현관의 두께가 여기가 1200 옵셋 1200. 네.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자르고 그 다음 여기 없고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여기는 일정 요만큼 들어가야죠. 요만큼의 절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려서 선 마무리하고 자, 지우고 자, 여기도 지워지네요. 이렇게 되네요. 전체 중심선 그려진 거 이해되시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멀티라인. 아니, 레이어부터 바꿀까요? 레이어를 먼저 바꾸고 멀티라인. 자, 이때 살펴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은 제로가 맞는지, 스케일은 1인지, 스타일은 W420인지. 네, 맞네요.
W420은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가요.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 클로즈예요. 맨 마지막은 클로즈.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멀티라인. 이번에는 W200을 쓸 건데 지금 현재 스타일이 W420이죠. 네, 여기 스타일을 들어갑니다. 스타일에 들어가면 여기다가 W200을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물음표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 내가 작업해 놓은 이 값들이 보여요. 스탠다드 W200, W400. 네, 여기다가 W2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이 W2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벽면이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제가 요 옆에다가 멀티라인을 좀 그릴 겁니다. 이렇게 W420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ML 에디트입니다. 멀티라인 에디트예요. 총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둘로 자르시면 되고, 실상은 이렇게 2개씩 같아요. 클로스로 할 거냐 아니면 T 모양으로 잘라낼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클로즈드 크로스, 클로즈드 T. 먼저 하나씩 해보죠.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통과하고,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보시면 얘가 통과하고 있죠. 얘를 확대해 놓고 보면 선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가로선이 나중 선택된 겁니다. 선택하고 통과하고.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통과하고, 선택하고 통과하고. 보시면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2개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닫혔어요. 얘는 오픈입니다. 중간에 오픈되어 있죠. 얘는 머지입니다. 다시 볼까요? 클로즈드. 2개가 교차하는데 닫혔어요. 2개가 교차하는데 열렸어요. 2개가 교차하는데 합쳐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온도. 자,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이번엔 T예요. 클로즈 T. 세로선을 먼저 선택한 거고 가로선을 나중에 선택한 겁니다. 클로즈드 T. 이거 트림이랑 똑같아요. 다시 볼까요? 오픈 T. 그 다음 머지 T. 보시면 클로즈, 오픈, 머지.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트림. 자, 트림이 되죠? 자, 트림까지는 되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연결하냐면, 우리가 방금 썼던
멀티라인 에디트에서 보시면 바로 이 얘네들을 쓰시는데 머지 T를 쓰세요.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머지 T 써서 아이고 이런 자 머지 T 이렇게 머지 T를 쓰면 됩니다. 머지 T를 쓰시면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부분들 지금 머지 T를 쓰는데 여기와 여기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자, 클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거 버그예요. 이게 버그입니다. 에러 난 거예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머지 T를 쓰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잘못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혹간 가다가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여기 이렇게 교차점이 있는 부분에서 오작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냅두세요. 이거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선을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물론 여기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도 여기 잘 됐어요. 오늘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멀티라인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은 안 돼요.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전부 다 분해해서 비로소 여기서 이제 필렛을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멀티라인이고, 자, 우리는 아직 멀티라인 에디트를 6개 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선을 지우고 ML 에디트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자, 보시죠. ML 에디트 보시면 이렇게 다시 셋으로 쪼갠 다음 코너 조인트. 코너 조인트는 이렇게 끝단을 조인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ML 에디트 여기 에디트 버텍스하고 딜리트 버텍스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오른쪽 먼저 하겠습니다. 커트 싱글, 커트 올, 웨일드 올. 자, 커트 싱글 한 줄 자르기, 커트 올 전체 자르기. 보시면 이렇게요. 클릭해주면 내가 지정한 부분 한 줄 자르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ML 에디트 이번엔 커트 올 전체 자르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자르기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ML 에디트 웨일드 올, 웨일드가 용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떨어진 거 용접하기입니다. 이렇게 커트 올 했다고 해서 객체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다 하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감춘 거예요. 이렇게 딱 감추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드 올 하면 선을 다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멀티라인 제가 다중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코너들을 이렇게 찍어서 넘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합니다. 정점이란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여기 그립점 나오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벌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코너점을 뜻해요. 그래서 ML 에디트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에디트 벌텍스, 딜리트 벌텍스라는 건 코너점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애드 벌텍스는 코너점 추가하기고 딜리트 벌텍스는 코너점 삭제하기입니다. 보세요. 딜리트 벌텍스 먼저 합니다. 코너점이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애드 벌텍스를 하게 되면 표시가 안 나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그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을 스트레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ML 에디트 딜리트 벌텍스 코너를 삭제합니다. 애드 벌텍스 코너를 추가해 줍니다.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그립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가 멀티라인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부터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창문이랑 방문을 내야 됩니다. 자, 과제물을 보시죠. 보시면 게시물 37번이 창문 그리기고 38번이 방문 그리기입니다. 자, 먼저 창문 그리기부터 보시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창문인데 입면, 평면, 단면입니다. 얘는 이대로 냅두세요. 이거 계속해서 이거 그려 나갈 겁니다. 자, 제가 도면을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방창문 목재창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를 그릴 거예요. 창문은 기본 사이즈가 600입니다. 창 하나가 폭이 600이에요. 높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천정까지의 높이는 2400mm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높이는 2400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 창문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저희 집은 2400이에요. 통창이에요. 근데 되게 나빠요. 옷 갈아입을 때 되게 불편해요.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략 바닥에서 한 900mm 정도 이렇게 벽을 올리고 나머지는 창을 써요. 근데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 우리가 사는 집은 그렇게 하면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돼요. 그렇다고 창문을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채광이나 환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반을 쓰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 절반을 쓰는 겁니다. 전체 높이의 절반. 아까 제가 이 높이를 얼마로 준다고요? 2400mm 준다 그랬죠? 네, 그 절반. 그래서 높이가 다 1200으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최대 높이는 2100. 최대 높이는 2100을 쓰시면 돼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2400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은 없으니까 기본 여기서는 1200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내려가면 주방 환기창이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이 있어요. 화장실 창이 있습니다. 자, 주방 환기창이나 특히 저 화장실 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크면 되나요? 안 되겠죠. 크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화장실 창문 같은 경우는 작게 쓰는 겁니다. 900에 600. 자, 제가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얘를 그리면 이렇게 4개가 똑같아요. 자, 보시죠. 먼저 렉탱글로 1200, 1200.
이렇게요. 그러면 개구부가 완성이 됩니다. 이 안쪽으로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의 두께는 45mm입니다. 그래서 옵셋 45mm. 이렇게 안쪽으로 45mm를 내립니다. 다시요. 렉탱글 이렇게 절반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창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창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겹쳐져 있는 거죠. 자, 창의 두께는 60mm입니다. 여기 창의 두께가 60mm예요. 그럼 여기는 이 가운데는 이쪽으로 30mm, 이쪽으로 30mm.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선택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 30mm만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옵셋 60mm. 이렇게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갑시다. 옵셋 60mm. 그 다음 라인. 옵셋 30mm. 그리고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옵셋 60mm. 그러면 전체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라인 중간에서 중간으로 연결을 하고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30. 그 다음에 이 중간선 지우고 트림으로 선을 자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 중간에서 선을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얼마만 약간 정도. 옵셋, 저는 50mm. 자, 그 다음 폴리곤. 사이드는 3개. 인사이드,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 50. 아이고, 너무 크다. 폴리곤. 자, 이 방향으로 30. 자, 로테이트. 마이너스 60도. 에? 이런 90도인데. 자, 미러. 아니, 미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다시 폴리곤 3개. (30mm) 로테이트 90도.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뭐냐면 문이 열리는 방향이에요. 문이 열리는 방향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리시면 방창이 들어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위쪽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얘예요. 얘가 창틀의 상세 도면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놓은 건데 요거랑 같이 참조해서 그릴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0에 45 이렇게 돼 있죠? 120, 40. 자, 그 다음에 여기 70이 아니고 60. 그 다음에 여기 50이 아니고 40. 아니, 그냥 이치수 그대로 가볼까요? 자, 똑같이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120. 자, 필렛. 자, 그 다음엔 누가 가요? 얘가 가야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중간에다가 선을 그리고 누가 가요? 얘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유리창의 두께가 50mm라고 했어요. 여기 50mm. 그러니까 옵셋 50mm. 자, 이렇게요. 꽉 차네요. 필렛, 트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유리창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평면도는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라인, 자, 이렇게요. 옵셋 150, 필렛. 왜 150으로 했냐면 예전에는 320이었어요. 두께가, 벽 두께가. 지금은 420이고요. 100mm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를 120에서 150으로 키운 겁니다. 자, 45mm 라인, 옵셋 4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필렛. 자, 이렇게요. 두께는 상관없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유리창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유리창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죠. 차이가 뭐냐면 1대 30도면 이하에서는 아래 거로, 1대 30도면 이상일 때는 위에 걸로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120도면으로 가면 이렇게도 안 그려요. 더 간략하게 그립니다. 지금 1대 4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로 그려집니다. 그죠? 1mm가 실물의 40이잖아요. 그러니까 1mm짜리 선인 거예요. 1mm짜리 선이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표시가 안 돼요. 근데 하물며 100mm짜리, 그러니까 1대 100도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더 간략하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카피. 그냥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요거까지는 안 쓰고 요 정도를 쓸 거고요. 라인, 랭슨, 델타 100mm. 얘는 중심선.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도 중심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내장 미서기 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2400에 1200. 그 다음 똑같아요. 옵셋 45mm. 자, 다만 얘는 여기서 렉탱글을 하나 더 그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한 짝,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짝.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옵셋 30mm 트림으로 끊어주고요.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폴리곤 3개 센터 지정해주고 인 시크리브드. 자, 30만큼 180도 다시 인 시크리브드 30만큼 0도. 자,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걸 그대로 미러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얘는 높이가 1200짜리잖아요. 제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렉탱글 2400, 2400 이렇게 개구부가 전체일 때, 개구부가 전체일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자, 옵셋 45mm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2100mm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2100mm. 즉 이렇게요. 그 다음에 45mm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옵셋 45mm.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기본 틀이고요. 자, 똑같습니다. 렉탱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그 다음 트림. 자, 여기 삼각형 그려야 돼요. 라인 60mm 서클, 이거 서클이래. 폴리곤 골뱅이 30만큼 180도 골뱅이 30만큼 0도. 그 다음 미러 자, 여기까지는 얘하고 똑같아요. 이 위에도 똑같습니다. 렉탱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다시 라인 60mm 그리고 폴리곤 30만큼 180도 30만큼 0도 미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2400, 2400 옵셋 45mm 렉탱글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이레이즈 트림 다시 라인 60mm 이쪽도 60mm 폴리곤 3개 30만큼 180도 30만큼 0도 자, 미러 이렇게
문의 종류가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왼쪽 건 옛날 거예요. 왼쪽 거는 그 뭐라 그러죠? 오래된 한옥 있죠. 오래된 양옥에서 나오는 거고,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틀렸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거실창 있죠. 이게 지금 거실창인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온돌부터 그냥 쭉 올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닥에서 300mm 턱이 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00mm가 올라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특히 여기 많이 실수해요. 제가 여기 확대해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